안녕하세요. 책시시 코너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솔직한 척 무례했던 너에게 안녕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확행은 역시 인맥보단 치맥이지. 착하고 쿨한 사람인 척은 그만, 이제 관계에도 편집이 필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문제는 간단하게 무시해버리고는 내가 뭐를 시전하는 세상 편한 사람들. 여기서 불편해지는 건 되게 착하고 소심한 사람들이다. 할 말 따박따박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을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그럴 용기는 없어서 욕먹기 두려워서 모질게 맺고 끊지를 못해서 혼자 떠안는다. 그런 그들에게 주변에서는 말한다. 이해해, 알고 보면 좋은 애야. 그래도 친해지면 괜찮은 애야. 왜 상처를 준 쪽은 늘 어디론가 사라지고 참고 알아가야 하는 노력은 매번 상처받은 쪽의 몫으로 남는 걸까? 본업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 온라인에서는 솜솜씀이라는 부캐로 활동하며 관계에 대한 재기발랄한 글로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저자. 스스로에 대해 별로 착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이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늘 착하면서도 쿨한 사람이 되려는 엉뚱한 노력을 해왔다. 99번 못해주다 한 번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관계를 유지했고 거절당하고 상처받을까봐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양 평소부터 스스로를 포장해온 것.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진짜 모습은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자신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글을 다듬을 때 따르는 편집 규칙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관계를 정리하는데도 룰이 있다. 저자는 인간관계에 있어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들, 지금껏 관계를 하나씩 편집해가며 세워둔 그만의 원칙들을 고스란히 책에 담아 나누고자 한다. 때로는 독하게, 때로는 다정한 어투로 나에게 편안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파하며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솜순순 작가로부터 뗄 건 쳐내고 둘 건 두는 인간관계 편집의 기술과 태도를 읽어내보자. 이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관계에 집중하고 싶다. 나에게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잘라내는 일. 이건 어쩌면 편집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책 속으로. P37. 나랑 일하면 꼭 한 번씩 울더라.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으라며 너털웃음을 웃는 장 상사와 같이 일했던 적이 있다. 재미있니? 이 새끼야 라고 속으로 중얼대고 있으면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우리 회사 연례행사 같은 거잖아요. 한 번씩 울려줘야 그게 또 사회생활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라고 거들었다. 가짜는 이유로 고자세를 취하며 신입을 끝끝내 올리고 나서야 만족하는 유형은 회사 말고 학교에도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배한테 걸려서 된통 운 적이 있는데 해마다 신입생을 한 명씩 콕 집어 한번 올려보겠다며 온갖 심술과 악담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화가 치밀었다. P46. 사회초년생 시절에 나는 너무도 만만해서 좋은 게 좋은 거란 후려치기에 어물어물 넘어갔지만 이제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대물림은 끝이 없다. 짬밥이 힘은 이런 데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너한테나 좋은 거지. 좋게 넘어가면 언젠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탈이 난다. P55.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웹툰 치이즈 인 더 트랩의 김상철처럼 답 없는 복학생 선배들이 있었다. 그때는 피하면 그만이었지. 회사에서 만나는 수많은 김상철들은 쟤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간의 경력과 경험으로 찍어 누르려는 태도, 상하관계를 강요하는 위압적인 표정과 말투 등의 질에 겁을 먹고 한 발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 하지만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 치부하며 피할수록 이상하게도 목소리만 큰 김상철들이 점점 더 증식하는 듯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P69. 오래전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상사한테 우르르 몰려간 적이 있다. 해도 너무한 업무량으로 그렇게 야근을 시키더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어떤 요청을 하든 간에 그는 계속해서 나중에 일을 기약했고 한두 시간 소리 높여 싸우다 지친 우리 중 누군가가 급기야 돈으로 줄 수 없으면 칭찬이라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돈이 들지 않잖아 요 라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바보 같은 요구를 했다. P73. 사실은 말이야 라고 솔직히 털어놓는 척,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결국엔 그게 전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음을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사실은 말이지 로 시작하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귀를 기울였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에는 쉽게 감동받았으며 마지막에는 꼭 서럽게 우는 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일을 자주 반복하다 보니 내 몸 어딘가 눈물이 쏙 빠져나간 자리에는 인간을 향한 의심과 혐오가 가득 들어차는 것 같았다. P77. 나는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덜 불행하기 위해 나에게 쿠폰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도장을 10개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무료인 단골 카페 커피 쿠폰처럼 나를 위해 사회성 쿠폰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 15개의 친절 도장을 찍는 나만의 사회성 쿠폰. 일주일 안에 베풀 수 있는 친절을 최대 15번으로 설정한 쿠폰이다. 커피 쿠폰처럼 도장을 다 모으면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 한 잔처럼 한 번에 공짜 친절 같은 건 물론 없다. P127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몇 살이냐?
직급은 없느냐부터 시작해 공부 좀 더 하셔야겠다고 비아냥거리거나 계약서에 사인 안 해줄 건데 라고 능청맞게 웃으며 사인하는 선생님들은 왜 하필 다 중년 남자였던가. 내가 어리고 여자라서 이따위 대우를 받는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랐지만 남자 동료와 같이 간 미팅 자리에서는 다들 한결같이 공손하고 따뜻하게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머릿속에서는 대환멸 파티가 폭죽을 터뜨렸다. 필 130일 한 번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 혹시 착한 사람 콤플렉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무슨 소리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내심 딱 잘라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기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만큼 별로인 컴플렉스가 또 있을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묻는 거겠지 싶어 더욱 뜨끔했다. 정말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시네요 라고 말하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냐고 묻진 않을 것이다. 사실 내가 별로 착하지 않기도 하고. 필 160-8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대한민국 예능은 이토록 게으르고 창의성이 없다. 옛된 얼굴에 다소 과한 메이크업을 한 어린 연예인 이 요청에 따라 애교를 부리고 춤을 추면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지만 여성 코미디언이 애교를 부리고 춤을 추면 정색하거나 당장 나가라며 무안을 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도한다. 뜬금없는 순간에 애교나 춤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물론이거니와 외모나 나이를 기준으로 다른 리액션을 보이는 것까지 무례한 투성이다. 필 240일 인간의 감정이 무척 복잡하고 이해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다. 시기, 질투, 증오, 서운함, 부안함, 자존심 등 이름 붙여주면 그 다음은 쉽다. 시기, 질투라는 이름이 붙은 관계는 피한다. 증오, 분노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내버려둔다. 서운함, 불안함, 자존심이라는 이름이 붙을 땐 용기 내어 솔직해진다. 상대방에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관계에 진척이 생긴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쌓여 있었는지 또 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선명해진다. 지금까지 책시시 코너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호구 생활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 그만하세요. 힘내세요.